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9월 7일 목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뭐 미국 선물 그냥 그래요. 뭐 특별한 포인트도 없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 뭐 장전 그냥 무난하게 뭐 좀 상승이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그냥 조금 약하락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내일 미증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유가 상승이 계속 좀 은연중에 압력을 조금 넣고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미증시부터 해가지고 뭐 미증시 따라서 유럽도 당연히 좀 안 좋은 이런 모습이지 않나. 자, 그 다음에는 대체적으로 뭐 뉴스들 뭐 계속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의 포인트는 그거죠. 개별주 장세예요. 개별주 장세인데 그 개별주 테마주 이면서도 시장에서 그래도 꽤나 탄탄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매하는 데는 엄청 괜찮은 그런 시장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빈셀만 근거지기 오늘 방한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뭐 8일 이렇게 출구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나 거기서 이제 뭐 네옴시티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는지 일단은 방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9월 9일 세계 폐화마켓.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9월 21일 FOMC 금리 인상을 무조건 하는 건 아니죠. 대신에 금리 과연 어떻게 할지, 인상을 할 것인지 동결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미리 좀 하방 압력으로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만드나 이 정도를 좀 보게 될 것 같고, 일단 뭐 삼전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전이 특히 외국인 이탈은 좀 없어가지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쪽은 얘 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고, 오늘은 이제 지수가 오후장에 이런 식으로 좀 투매성 살짝 나오기는 했는데 엄청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뭐 한 3%, 4%, 5% 이쯤 되면은 또 투매 매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는 그냥 볼만한 포인트가 거의 없고, 그냥 여기서 횡보해주면은 고맙고, 하락하더라도 그냥 무난할 거예요. 하락하더라도 그 악재 동반한 투매성 하락만 아니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하락은 좀 밀리네 하다가도 어느 순간 좀 돌려놓으면서 정리할 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횡보 하락장 이렇게 가면 좋고, 여기서 뭐 엔비디아든 테슬라든 지수를 뭐 견인을 해줄지 모르겠는데 끌고 올라가면은 끌고 올라가는 대로 또 지수 올라가면은 그거에 맞춰서 또 괜찮은 업종 섹터, 특히 어차피 지금 올라가려면은 갑자기 막 좀 해성처럼 뭐 바이오에서 막 호재 뉴스도 막 두루룩 하고서 도배하듯이 그런 시가 아니면은 아무래도 지수가 오르면은 반도체 아니면은 2차전지 뭐 이쪽이 좀 생각나겠죠. 근데 뭐 최근에 또 2차전지도 2차전지 나름대로 뭐 슬쩍슬쩍 조금 하락을 하는 건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뭐 또 막 100만원 구간에서 또 뭐 버텨줄진 모르겠는데, 일단 MSCI 이후에 움직임이 조금 주가는 좀 하락하네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초전도체 시간에 또 슬쩍 올랐죠. 아, 얘네가 진짜 안 무너지는데 얘네들은 지금 매매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좀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특히 저는 오버나잇은 안 하는 상태이고, LK99 검증 어디까지 가능성이 희박하긴 한데 신물질일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초전도체냐 아니냐가 일단 가장 메인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목을 봤을 때는 혹시나 초전도체 아니라고 나오면은 이게 뭐 하락을 하겠죠. 하는데 거기서 뭐 이제 전도율 같은 거 조금 좋고 하면은 이거 초전도체는 아니지만 전도율 엄청 높은 새로운 좀 신물질이다, 전도성 높은 그런 걸로 갖다 뭐 좀 밑에서 반등을 줄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제목이지 않나. 그래도 초전도체는 지금 맞다 아니다 이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주든 다음 주든 9월 초 결론이라고 했는데 9월 중에는 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 나오면은 새로운 초전도체가 맞다라고 하면은 뭐 또 신고가를 향해서 뭐 또 치고 하나, 그게 아니면은 이제 좀 제루스멜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눌리면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지 않나. 대신에 아직 종목의 끼들은 살아 있어요. 뭔가 슬쩍 움직일 때 우르르르르 어제도 막 20% 15% 이렇게 좀 시세를 주는 모습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초전도체,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주들 이런 거 있고, 박셀도 내일 구두 발표 이게 있기는 한데 이제 당일입니다. 제로스멜 좀 조심하시고, 오늘은 일단 AI 요쪽 의료 AI 섹터였고 그쪽이 좀 다 힘을 줬었죠. 그래서 5년 걸리던 실험도 15분 만에. 그래서 이런 게 결국
미래 기술의 좀 이제 발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빅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막 경우의 수 하나하나 막 직접 검증을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경우의 수를 그냥 자동으로 갖다 계산을 해주고 어떻게 보면 인력도 아낄 수 있고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정확도도 어느 정도 또 챙길 수도 있겠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거 괜찮은 결과값 나오는데 한번 실험해 볼까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엮어 가지고 또 한번 검증 교차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또 체크를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미래 기술에 대해서는 AI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그리고 AI랑 로봇이 또 결합하면서 인간의 노동력을 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까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의료 AI에 대해서 개별적인 뭐 뉴스들이라던가 좀 각자 노는 건 있어요. 그래도 오늘 뭐 젠큐리스도 붙였고 셀바스 헬스케어도 FDA 그런 뉴스 붙이면서 좀 힘을 줬는데 얘는 뭐 종목끼는 워낙 좋죠. 상한가 다음에도 다음날도 좀 시세를 주는 그런 성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움직임 좀 이어지나 그리고서 뭐 뷰노랑 루닛 그 루닛이 오늘 시간에 3.4% 밀렸거든요. 요거 합의이온 대표이사 이렇게 해가지고 서범석 대표가 보유한 주식 77,000주가 합의이윤에 따른 재산 뭐 분할 그래가지고 루닛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석이 어디 갔냐 지금 보면은 지분이 대주주 측이 그렇게 좀 높은 편까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특수관계인은 이렇게 있는데 서범석 대표가 여기겠죠. 그래서 거기서 뭐 조금 떼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게 여기 있어요. 공동목적 보유 확약서 계약에 따라서 이날부터 뭐 3년 동안 그래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보호예수가 걸리는 개념인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좀 뭐 그런 건 있거든요. 합의이온도 있네요. 오타로.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합의이온 하면은 재산이 양도세 그거 안 물 거예요. 아마 그냥 넘기는 그런 개념이어가지고 아마 합의이혼을 하면은 뭐 실제로 그걸 노리셨진 않겠지만 그런 것도 살짝 있지 않나. 자산이 요거에 대해서 양도세 같은 거 따로 안 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하튼 뭔가 그런 게 있나 싶기는 한데 일단은 요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밀리기는 했습니다. 3%. 근데 그렇게 크게 의미 없는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이런 것도 내려오고 하면은 어차피 9월 9일 발표도 있겠다. 좀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루니 뷰노 이런 의료 AI들 그다음에 브리치텍 뭐 라운피플 이런 것들 지금 시간에서 막 들썩들썩 하고서 최근에 좋은 애들이 또 많아요. 움직임들. 그래가지고 의료 AI 쪽도 뭐 각자 뉴스 붙이면서 좀 들썩들썩 뉴스 계속 좀 해주나. 뭐 JLK는 뭐 수급은 살짝 애매하긴 한데 이런 자리 좀 뉴스 붙이면서 좀 시세를 주나 등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련주들이 좀 다양하기는 하죠. 또 의료 AI도 지금 흐름이 오늘은 일단 좀 주도해줬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이버 보안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요거는 뭐 큰 뉴스는 아니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시큐레터가 시간에 장중에 상 터치하고 밀리긴 했거든요. 결국에 상을 마감을 못했어요. 이런 건 뭐 이제 좀 차트 관점으로 그냥 34,000원 이런 구간 안에서 좀 지지하고 뭐 돌파 나오나. 최근에 얘는 이제 보안 관련주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그냥 신규 상장주들이 잘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신고가도 지금 한 10% 정도 밖에 안 남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뭐 불쑥 차트 관점으로 좀 돌파를 하나. 그 다음에 70조 잠수함 시장 열린다 해가지고 하나 HD 현대 물밑 전쟁 뭐 폴란드 대통령 만나서 하나 잠수함 세일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금액도 뭐 금액은 70조 작지는 않은데 뭐 사실상 잠수함 그렇게 확 좀 탁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렇긴 한데 혹시나 관련해가지고 뭐 하나 오션, 범한 퓨얼셀, 삼용 ENC 대양 이런 종목들이 잠수함 관련주예요. 그래가지고 그 키워드 뭐 붙이면서 부각돼주나 그 정도를 좀 볼 것 같고. 자, 화장품은 뒤에 뭐 관광객 유치, 시진핑 두 번째 만남 이런 내용 요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G20 뭐 시진핑 참석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는 한데 요런 건 좀 나오면은 그때 또 화장품 주도 테마 만들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고.
재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1차, 10월 2차. 그래서 이번 달 이제 중순 이렇게 해서 재건 협력 대표단 국토부 장관이랑 이렇게 공식 방문이 있죠. 그리고 오늘 블링컨 미 국무장관 국무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키이우 공식 방문 요런 것도 혹시나 방문하고서 거기서 이제 뭐 좀 뉴스가 뭐 나오면은 재건에 대한 뉴스 키워드들 뭐 올해 안에 뭐 좀 건설 시작하겠다, 재건 시작하겠다 이런 식으로 재건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불 붙일 수 있는 그런 뉴스 나오는지 체크는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 폴란드 엔지니어링 기업 C 프로젝트 그룹 인수. 그래서 요거는 왜 재건에 넣어놨냐면은 폴란드 키워드, 폴란드가 이번에 우리나라 이제 뭐 그 방산 쪽부터 해가지고 원전도 슬쩍 엮이는 부분이 있고 이것저것 많이 엮이긴 해요. 근데 폴란드가 지금 지리적으로 그게 있죠. 우크라이나 옆이 폴란드예요. 그리고 러시아랑도 이제 근접해 있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나토죠. 나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측에서 진짜로 나토 상대로 갖다가 전쟁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은 폴란드를 건드리지는 못해요. 그래도 폴란드에서도 지금 방산 같은 거 막 우리나라 거 막 구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침공하면서 그 정세가 불안해지고 그 바로 옆이 폴란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도 할 겸 뭐 그런 움직임인데 그거랑 재건이랑은 좀 상관없지만 재건이 결국에 지리적으로 같이 붙어 있어요. 우크라이나 옆에 폴란드. 그리고 폴란드는 나토 연합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전에 나왔던 거 한국 폴란드 9월 달에 차관급 협의체 구성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공동사업 추진 즉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가서 뭐 짓고 하는 것도 좋지만 폴란드 옆에 한 다리 바로 옆에 국가 통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전략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아요, 복잡하게.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재건 관련주에도 좀 엮일 수 있는 키워드고 재건은 일단은 뭐 3부 SY 다산 얘네는 그냥 관점은 똑같습니다. 방문 이슈 나오고 하면은 뭐 좀 한번 부각되나 혹은 현지 그런 것들 기업들 어디가 가는지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3부는 요 구간 4200 넘는지 SY는 5000원을 일단은 좀 다시 이런 구간을 고점 저항했던 구간을 또 버티고 오늘 살짝 튕겨주긴 했어요. 근데 5000원 위에서 일단은 좀 잘 노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재건 그리고 네옴시티는 오늘 왔다고 하는데 뭐 사실상 왔으면 이제 뉴스 안 붙으면 매매하기 좀 쉽진 않죠. 그래서 그냥 뭐 밤중에 혹시 뭐 추가적인 건설이라던가 그런 우리나라 뭐 수주에 대한 그런 뉴스가 나오는지. 자, 그다음에 이제 체코, 폴란드, 사우디 원전은 G20에서 뭐 정상 지금 인도 그런 곳에서 뭐 원전 수주 이런 키워드 안 붙으면은 좀 볼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붙으면은 사실상 이 뒤에 체코, 폴란드 요런 것들 웨스팅하우스 요거 3개가 지금은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좀 메인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원전주들 그 기대감 슬쩍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혹시나 언급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안 나오고 밀리고 하면은 또 전저점 주변 이탈하거나 그런 구간에서는 저 뉴스들 또 뒤에 하반기에 체코든 폴란드든 뭐 하나씩 좀 붙여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암 9월달 상장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아무래도 얘네가 이제 상장 관련주이기도 한데 사실상 삼성 필두로 갖다 이제 반도체 그 분위기도 같이 엮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움직임도 좀 주긴 줬어요. 이미 준 상태여가지고 삼성이랑 뭐 반도체 그날 흐름 좀 잘 만들어 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은 일단은 좀 눈을 두긴 둘 것 같아요. 아직은 뭐 끝나고 그런 건 아니라 얘가 이제 단기간 지정 예고 걸린 상태이다 보니까 막 화끈하게 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런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수급 동반해서 광기로 갔다 한번 좀 힘을 주는 날이 있는지. 자, 그 외에는 AI는 내일 루시아 GPT 공개는 있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오늘 이제 2시 공개를 했죠. 그 다음에 뭐 카카오, KT, 미듬, 그 다음에 삼성 SDS 12일 이렇게 해서 셈이나 거기서 서비스 공개는 아니지만 혹시나 AI에 대해서 뭔가 좀 힌트거리 나오는지 요 정도가 있고 AI는 보시면은 폴라리스는 오늘 결국엔 재료 안 나오고 재료 그 당일 아침에 그냥 슬쩍 당겨 올리고 쭉 밀어버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 수물로 좀 넘어가는 모습은 있었고
마음 AI는 35,000원을 일단은 요건 그냥 차트 관점이에요. 올라타면서 뭐 추가적인 뉴스를 좀 엮어주나, 그리고 솔트룩스랑 엠노 요런 것들. 솔트는 조금 아쉽죠. 오늘 쌍봉 맞고 밀렸는데 혹시나 뭐 내일 GPT 대신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처럼 제로스몰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쌍봉 자리에서는 확실히 좀 꺾이는지 아니면은 안 죽고 돌려주나, 그거를 좀 보기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엠노는 신고가 향해서 또 가나.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뼈대 종목으로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의료 AI 쪽 뉴스 붙이면서 좀 움직였는데, 얘는 뭐 차트에서 엄청 큰 관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종목끼 좋다 보니까 뭐 그냥 늘 뭐 좀 시세 주면서 또 신고가 향해서 뭐 돌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관점으로 보지 않을까. 얘는 오늘 그 FDA 뉴스가 있었죠? 어디 갔냐? AI 뭐 심장 진단 사업 등 해가지고 FDA 승인 얻은 진단 사업 박차, 뭐 AI 딥러닝 이런 뉴스를 좀 붙이면서 슬쩍은 좀 갈아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 잘 가니까 AI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KT 시리즈도 좀 밀리다가 스멀스멀, 여기도 KT 믿음 출시 같이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정도가 있었던 것 같고, AI 섹터는. 그 다음에 로봇은 사실상 지금 뭐 추가적인 뉴스는 없지만 뒤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그거랑 형님 대장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형님이 죽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형님이 계속 또 올라가면서 20만원 좀 돌파하고 가나. 그래서 얘는 좀 계속 수급이 좋습니다. 사실 그 실적으로 갖다가 엮었을 때는 주가, 지금 주가는 직접적으로 갖다 뭐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말이 안 된다. 실적에 대해서 두산 로보틱스랑 한번 레인보우랑 그 다음에 같은 매출, 영업이익 이런 거 나오는 기업들 막 비교를 하는데, 뭐 요거는 이제 사실 테마주예요. 지금은 움직임이. 그래서 재료로 움직이는 거고, 삼성 뭐 기인수 기대감이라던가, 그 다음에 로봇 섹터에서 이제 대장격이니까 레인보우를 중심으로 오늘 시간에서 SPG가 또 반짝했죠. 그래서 SPG, SBB테크 이런 것들은 이제 감속기 관련 주인데, 쌍봉 맞고 안 죽으면서 좀 버티면서 좀 슬쩍슬쩍 또 끌고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뉴로메카도 오늘 5일선 타고 뭐 쭉 올라오는데, 이게 뭐 또 신고가를 향해 가는지, 이런 로봇 관련 주들. 그리고 대동은 눌림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좀 생각을 또 해볼 것 같네요. 그냥 꺾일까? 이 종목이 상당히 좀 강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더 공략할 구간이 좀 생기지 않을까. 뭐 버티다가 뭐 돌파하면서 이런 구간을 넘어갈지, 아니면 살짝 좀 더 눌러줄지. 그래서 이렇게 좀 로봇들, 그리고 T로보틱스도 계속 추세는 상당히 좋은, 얘도 이제 뭐 SK온 그런 실적 뭐 이슈랑 같이 계속 날마다 잘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 AI 섹터들 어떻게 보면 아직 시장의 좀 메인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애플 아이폰은 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화콘텍 요거 종목 뭐 12일 공개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뭐 한 번 더 튈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요거는 좀 시세 줄 만큼 줬다 보니까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는 뭐 비만 치료제 오늘 관련해서, 원래 비만 치료제가 계속 움직이던 게 인벤티지랩이랑 펩트론 요 애들인데, 오늘 뭐 21선 따라서 뭐 슬쩍 움직임이 있긴 있었고, 장중에는 일동 시리즈들, 얘네들이 이제 뭐 비만 치료제 임상 1상 이제 승인 받았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에 뛰어든다. 일동은 끼는 정말 좋죠. 엄청 탄력은 있는 종목인데, 뭐 뉴스가 사실 임상 1상이어서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다 이쪽 기업들은 이제 뭔가 좀 대놓고 작업하는 그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냥 뭐 얘네들 그냥 그런 이슈 덩달아서 엮어주나, 그 정도 좀 볼 것 같고, 그 외에는 좀 다 대부분은 차트 관점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큐리옵스도 뭐 안 꺾이고 10만원 향해 가는지 요 정도.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그날 그냥 강한 종목, 그리고 테마도 좋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손가락 안에 들어가죠. 강한 테마들. 그 다음에 개별주들, 뭐 신규 상장이든 뭐 개별주들, 주도주 이런 애들 움직임이 들썩들썩 하기도 해요. 그리고 뭐 AI, 로봇,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후속적으로 갖다 얘네들은 이미 좀 추세를 준 것도 있고, 제거는 조금 조정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요 시리즈들은 마지막으로 뭐 한번 더 해먹고 가는지, 그 정도 관점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일단은 AI에서도 일반 AI랑 의료 AI 있는데 오늘은 의료 AI가 좀 핫했어요. 그리고 의료 AI들이 움직임이 오늘은 또 좋아 보이다 보니까 조금 더 뒤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중심으로 반도체는 삼성전자랑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좀 강했던 애들 그런 종목들 수급 동반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게 될 것 같고 이렇게 외에는 좀 개별주 그날 뉴스 붙여주거나 하면은 그런 것들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